당신은 노인의 발을 만져본 적이 있나요? 요양원에서 15년을 일하며 저는 수백 개의 발을 봤습니다. 약을 먹어도 담요를 덮어도 따뜻한 물주머니를 대줘도 마지막 순간까지 얼음처럼 차갑기만 했던 그 발들. 저는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떠나도 되는 걸까? 하지만 간호사는 울면 안 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다음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고 어느새 제 손도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식 온돌 요양원에 대해 들었어요. 바닥이 따뜻한 곳.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바닥?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곳에서 처음 본 장면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맨발로 바닥에 섰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따뜻한 애 집 같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놓쳤던 게 무엇인지. 이것은 한 독일 간호사가 따뜻한 바닥 위에서 발견한 사람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터키계 독일인 15년째 노인 요양병동에서 일해온 간호사입니다. 제 하루는 늘 똑같았어요. 새벽 6시 흰 형광등이 켜지면 복도는 차가운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리놀륨 바닥을 걸을 때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냉기, 침대를 일렬로 세운 병실, 기계음처럼 규칙적인 알람 소리. 약을 나르고 벨이 울리면 달려가고 끝나지 않는 기록지를 채우죠. 사람을 돌본다기보다는 시간과 매뉴얼을 따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수백 명의 노인을 봤어요. 그 중에는 제 손을 꼭 잡고 떠난 분도 있고 홀로 조용히 눈을 감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가장 또렷이 기억하는 건 그분들의 얼굴이 아니라 발이에요. 차가운 발. 아무리 담요를 덮어줘도 따뜻한 물주머니를 대줘도 늘 얼음처럼 차갑기만 했던 그 발들. 마지막 순간까지 온기를 되찾지 못한 채 굳어버린 발가락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동료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간호사니까요. 어느 날 휴게실에서 동료가 말했어요. 알아? 남부에 이상한 요양원이 생겼대. 한국식 온돌이래. 옆에 있던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노인들을 바닥에 눕혀놓는다며? 무릎 다 나가겠네. 동양식 인테리어 장난 아니야? 저도 웃어넘겼어요. 우리 문화에서 바닥은 추락과 연결돼 있으니까요. 지하실, 거리, 주방. 노인을 바닥에 눕힌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인력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새로운 개념의 요양원인데요. 터키어와 독일어를 모두 쓰는 간호사가 필요하대요. 급여도 더 좋고 무엇보다 사람 중심 케어를 한답니다. 한국식 온도를 도입했다던 그곳입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온돌이 뭔데요? 바닥 난방이래요. 그런데 그냥 난방이 아니라 철학이 있다나요? 철학. 요양원에서 가장 듣기 힘든 단어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도 오래 함께 해온 노인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를 딸처럼 부르는 할머니, 매주 금요일마다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해달라 말하던 할아버지. 이분들을 두고 떠나는 게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늘 차가운 손을 내밀던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 복도 너무 차갑지 않니? 저는 아무렇지 않게 답했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담요 더 가져다 드릴게요. 그러자 할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아니야. 내 손도 차갑구나. 이 복도에서 일하다 보면 내 몸도 곧 이렇게 식을 거야.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어요. 제 손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체온도 이 복도의 온도에 맞춰진 것 같았어요. 웃을 때도 위로할 때도 어딘가 서늘한 구석이 남아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지쳐 있었어요. 눈가의 주름, 억지로 만든 미소, 그리고 어딘가 텅 빈 눈빛. 15년 동안 수백 명을 보냈지만 정작 제 안에는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면 사람도 달라질까? 그 질문이 제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저는 결국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그냥 급여가 좋아서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정말 사람의 마지막을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아름다운 말장난에 불과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의 차가움도 녹일 수 있는지.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가는 동안 저는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만약 그분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 마지막을 맞이했다면 달라졌을까? 갈등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 요양원에 도착한 날, 저는 건물 외관을 보고 잠시 실망했습니다. 유리와 콘크리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3층 건물. 화려한 간판도 호텔처럼 꾸민 입구도 없었어요. 여기가 정말 맞나?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게 달랐습니다. 먼저 공기가 달랐어요. 뜨거운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감싸는 온도. 스쳐 지나가는 따뜻한 김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조용히 올라오는 온기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 깊숙한 곳까지 따스함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로비에 신발장이 있었습니다. 안내 간호사가 말했어요. 여긴 안쪽 병동은 모두 실내화예요. 일부 방은 맨발로 들어가야 해요. 어르신들이 바닥을 직접 느끼게 하려는 거죠. 복도를 따라 걷는데 발끝으로 미묘하게 전해지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걸었던 차가운 복도와는 완전히 다른 감각이었어요. 신기하게도 발이 따뜻해지니 어깨의 긴장도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었어요. 제가 알던 요양원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침대 대신 낮게 깔린 침상, 그 옆엔 넓은 나무 바닥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닥은 매끈했지만 번들거리지 않았고 구석마다 손잡이처럼 나무 난간이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기대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딛지 못해 늘 휠체어에만 앉아 있어야 했던 한 할아버지가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양말을 벗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떨렸고 발목은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맨발이 바닥에 닿았을 때 할아버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30초쯤 흘렀을 때 할아버지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따뜻하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한마디가 더 나왔어요. 집 같네. 집 같네. 독일 요양원에서 가장 듣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늘 시설이라는 단어 안에 사람을 넣어둬요. 집이라는 단어는 보호자의 양심을 자극한다며 조심해서 쓰죠. 그런데 이곳에선 한 노인이 처음 닿은 바닥에서 집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습관처럼 머릿속으로 체크리스트를 돌렸어요. 낙상 위험, 위생 관리, 감염 통제, 업무 동선 효율성.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이런 구조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은 자꾸만 할아버지의 발가락을 향했어요. 조금 전까지 얼음처럼 굳어있던 발이 서서히 풀리며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발가락이 하나씩 천천히 바닥을 더듬는 모습. 마치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를 확인하듯이요. 그날 저녁 근무 교대 후에도 그 장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떠올랐어요. 집 같네.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의 단서를 남겼습니다. 언젠가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것 같다는 예감과 함께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발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만 밟아온 제 발. 언제부턴가 굳어버린 제 발가락들. 그리고 생각했죠. 나도 따뜻한 바닥 위에 서본 적이 있었을까? 며칠 동안 저는 의도적으로 온돌 병동만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눈으로 최대한 냉정하게 관찰하려 했어요. 바닥 온도는 몇 도로 유지합니까? 낙상 사고는 얼마나 줄었나요? 허리나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은 없나요? 한국에서 온 물리치료사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저희는 방을 뜨겁게 만들지 않아요. 몸의 긴장을 풀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경계하지 않을 만큼만 데웁니다. 그는 환자의 발목을 살살 돌려주며 덧붙였어요. 바닥이 따뜻하면 사람은 누워만 있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 더 움직여 볼까 하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게 재활의 시작이죠. 실제 장면은 이론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밤마다 병동을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던 치매 할머니가 있었어요. 예전 병원에서 저는 그 할머니의 이름을 외우고 약 봉지 색깔까지 기억했었습니다. 공격성 조절을 위한 약이 많았거든요. 새벽 2시, 3시마다 복도를 배회하시며 딸을 찾으셨죠. 저희는 그분을 달래느라 매일 밤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그 할머니가 달랐어요. 저녁 식사 후 온돌방 한쪽에 이불을 깔고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바닥에 등을 기대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가만히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이 바닥 전쟁 끝나고 엄마랑 누워 자던 마룻바닥 냄새가 나.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때는 겨울인데도 엄마가 아궁이에 불을 떼줬어. 온 집안이 차가웠는데 바닥만큼은 따뜻했지. 엄마 치마폭에 파묻혀 자던 게 기억나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불안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사람의 눈물이었죠. 저는 그 순간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또 다른 환자가 있었어요. 늘 욕설을 퍼붓던 할아버지였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마다 주변을 향해 소리치셨죠. 저희는 그분의 침대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언제 손이 날아올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온돌병동에서는 그분이 바닥에 둘러앉은 다른 노인들에게 직접 과일을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손이 떨려 귤 껍질을 제대로 벗기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바닥에 앉으니까 나도 덜 높잖아. 여긴 다 같은 눈높이야. 침대 위에 앉아 있으면 뭔가 나만 다른 세상 사람 같고 화가 나더라고.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침대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분리시키기도 한다는 걸. 높이 떠 있는 침대 위에서 노인들은 마치 박제된 것처럼 세상을 내려다보기만 해야 했던 거죠. 하지만 바닥은 달랐습니다. 바닥에 앉으면 모두가 같은 높이가 됐어요. 간호사도 환자도 보호자도.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저는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건 난방장치 이상의 무엇이었어요. 따뜻한 바닥 위에선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 서로를 바라보는 눈높이까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머리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쌀쌀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몇 명의 감동적인 사례일 뿐일지도 몰라. 데이터로 증명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해. 제 직업은 감상이 아니라 안전과 근거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이 기묘한 온도가 어디까지 사람을 바꿀 수 있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선 곧 맞닥뜨리게 될 반대의 목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온돌 요양원의 평판이 조금씩 퍼지자 밖에서의 시선도 함께 몰려왔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어요. 색다른 요양원, 동양식 힐링 케어 같은 제목이 붙은 기사들이 몇 번 나갔죠. 기자들은 바닥에 앉은 노인들의 미소를 찍고 따뜻한 나무색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곧 반대 기사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과학적 감성 요양, 노인 무릎에 물이 가는 바닥 문화 같은 헤드라인들. 병원 협회에서 나온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와 주거 문화에 맞지 않는 동양식 실험입니다. 감염 관리 측면에서도 우려가 크고 의료진의 업무 과부하도 심각합니다. 회의실에서 그 영상을 함께 보던 의사 한 명이 혀를 찼어요. 니들도 곧 알게 될 거야. 저런 데는 초기에만 반짝하지 오래 못 가. 보험에서 지원 끊기면 끝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불안해졌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온돌 시설을 유지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 바닥을 매일 소독하고 관리해야 하는 추가 노동, 기존 요양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구조.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외부에서 온 평가팀이 병동을 돌았어요. 그중 한 원장이 저를 복도 구석으로 데려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요. 힘들지 않아요? 침대가 더 편하죠? 저렇게 바닥까지 신경 쓰면 간호사만 죽어나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온돌방에서 밤 근무를 서면 분명 허리가 더 아팠어요. 노인들을 일으켜 세울 때 더 깊이 허리를 굽혀야 했고 바닥까지 내려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새벽 3시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면 예전 병원의 높은 침대가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상하게 그 피곤함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덜 공허했어요. 덜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네, 육체적으로는 더 힘듭니다. 원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결국 쇼잉이에요. 잠깐 유행 탈 뿐이라고. 몇 년 뒤엔 다들 후회하겠지.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이곳을 향한 비웃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요. 제가 이곳을 배신한 것 같아서. 그날 밤 온돌방 순찰을 돌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유행에 불과한 걸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오래된 상처처럼 아픈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예전 요양원에서 차가운 복도 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던 한 할머니의 발. 제가 아무리 주물러드려도 마지막 순간까지 얼음처럼 차갑기만 했던 그 발. 그때와 지금이 정말 같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외부 평가단이 다녀갔다. 그들은 이곳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 했다. 나는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한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노인들이 차갑게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비로소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말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온 팀장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진짜라면 데이터에서도 답이 나올 겁니다. 케이스 몇 개로는 아무도 설득할 수 없어요. 우리에겐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미친 사람처럼 기록했어요. 입소 전과 후의 수면 시간, 야간 호출 횟수, 진통제 투여량, 낙상 사고 건수, 재입원율, 치매 환자의 공격 행동 빈도. 누가 봐도 지루한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람들의 밤과 눈물이 숨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3개월, 6개월, 1년. 그래프가 조금씩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진통제 사용량이 30% 줄었어요. 새벽에 복도를 배회하던 발소리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공격적인 행동이 눈에 띄게 줄었고 낙상 사고는 오히려 일반 요양원보다 낮았습니다. 물론 온돌만의 효과라 단정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늘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온돌 환경을 포함한 복합적 요인으로 추정.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접수 창구에서 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려 온 어느 부부였어요. 남편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이 마비된 상태였고 아내는 작게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현재 대기 기간은 최소 8개월입니다. 보험 적용 범위도 제한적이고요.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8개월이면 남편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냥 다른 요양원으로 가자. 나 하나 때문에 무리하지 마.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늘 그러잖아요. 이번만은 따뜻한 데서 쉬어보고 싶다고. 평생 추운 공장에서 일했으니 마지막만큼은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했어요. 보험이 안 돼도 괜찮아요. 사비로 낼게요. 얼마든지 더 드릴. 대신 남편 순번을 조금만 앞당겨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접수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원칙상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규정은 냉정했습니다. 순번은 바꿀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 저희도 돕고 싶지만. 아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규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작은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매달리는 곳을 감성 마케팅이라고만 부를 수 있을까? 그날 저는 또 하나의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대기 기간 812개월. 웃돈을 제시하며 입소를 희망하는 보호자 비율 지속 증가.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를 덧붙였어요. 한 아내가 울면서 남편의 순번을 앞당겨달라 부탁했다. 우리는 거절했다. 규정이니까. 하지만 내 가슴은 찢어졌다. 숫자들이 쌓일수록 제 마음에도 한 가지 확신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마지막 소원을 걸고 선택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저는 매일 목격하고 있었어요. 터닝 포인트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한겨울이었어요. 창밖에 눈이 소복이 쌓이던 날이었죠. 함부르크에서 자란 저에게 겨울은 늘 견뎌야 할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돌 방안은 밖과 전혀 다른 계절처럼 느껴졌어요. 따뜻하지만 숨막히지 않는 공기, 적당히 습기가 도는 나무 냄새. 우리는 한 어르신의 생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광부였던 그분은 평생 지하 깊은 곳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했어요. 폐도 허리도 무릎도 다 망가졌지만 그는 늘 농담을 잃지 않으셨죠. 난 평생 차가운 돌만 만지고 살았어. 그래서 마지막만큼은 따뜻한 데서 버티고 싶은 거지. 그분이 입소할 때 딸이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이곳을 마지막 집이라 불러요. 너무 기대하진 말라고 했지만 사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평생 따뜻한 곳에서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생일날 저는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병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가. 할아버지는 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처럼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광산에서 돌아와도 집 바닥이 늘 차가웠거든. 석탄을 팔면서도 정작 우리 집 아궁이엔 석탄을 넣을 수가 없었지.
석탄값이 너무 아까워서. 내 엄마가 맨발로 차가운 부엌을 오가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 조용히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따뜻하잖아요. 그래, 이제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내 인생에 겨울 말고도 다른 계절이 있었다는 걸 아는 것 같아. 그리고 그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 바닥 덕분에 미안했던 마음이 조금 녹는다.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항상 추운 집에 살게 해서 미안했어. 저는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들어가야 했어요. 케이크를 들고 축하 노래를 부르며 프로답게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온돌, 바닥 난방, 한국식 철학.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었어요. 그저 한 노인이 삶 전체를 돌아보며 늦게나마 평안을 얻는 그 장면. 그 평안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가슴을 너무 세게 쳤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어 복도 구석으로 내려앉았어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간호사가 울면 안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날만큼은 그 어떤 원칙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동료 간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고 낙상을 예방하고 약을 줄이는 곳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후회를 조금 덜어주고 굳어버린 마음을 마지막으로 한번 녹여주는 곳이라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바닥의 온도가 발바닥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곳을 지키고 싶은 이유가 숫자를 넘어 다른 영역에 들어섰다는 걸. 이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찾은 의미라는 걸. 어느새 시간이 흘러 온돌 요양원은 지역에서 가장 예약이 어려운 곳이 됐습니다.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대기 명단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길어졌어요. 보험 적용이 안 돼도 괜찮아요. 다른 데서 이미 힘들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한 번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발 우리 아버지 좀 받아주세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장 첫날에 만난 그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맨발로 바닥에 서서 떨리는 발가락으로 나무의 결을 느끼던 그 모습. 그리고 첫마디. 따뜻한 애 집 같네. 그때는 그냥 특이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집 같다는 건 가구나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워있던 사람이 스스로 앉고 싶어지는 공간, 조용히 눈을 감고도 불안하지 않은 온도, 높낮이가 사라져 모두가 같은 눈높이가 되는 자리. 그게 집이었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요양원을 볼 때마다 본능적으로 바닥을 보게 됐어요. 반짝이는 타일, 차갑게 빛나는 금속 침대, 소독약 냄새. 깨끗하고 효율적이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의 체온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학회에서 프랑스에서 온 의사가 제게 물었어요. 정말 바닥 온도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까?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숫자 대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바닥에 발을 디디고 집 갔다고 했어요. 그분은 전쟁 이후 평생 단 한 번도 집을 집 같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평생 차가운 돌과 추운 공장에서만 사셨대요. 그런데 처음으로 따뜻한 바닥을 밟았을 때 비로소 집에 온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부족한 점은 많아요. 인력이 늘 모자라고 바닥을 닦는 일은 여전히 힘들고 제도는 우리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때로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날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온돌 요양원의 본질은 한국에서 가져온 기술이 아니에요. 전쟁과 가난을 지나오면서도 그래도 사람은 따뜻해야 한다고 믿었던 어떤 세대의 기억, 그 기억이 바닥이라는 형태로 굳어져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서 지금 이 독일 노인들이 마지막 계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그 사이를 조용히 돕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 조용한 변화가 언젠가 다른 나라의 복도에도 번져갈 것임을. 차가운 복도가 따뜻해지는 날이 올 것임을. 그리고 그날 더 이상 차가운 발로 떠나는 노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온 물리치료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 내년에 한국에 가서 온돌 요양 현장을 더 보고 오려고 해요. 같이 갈래요? 예전에 저라면 웃으며 거절했을 거예요. 멀리까지 갈 필요 있냐고, 여기서도 충분히 바쁘다고.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갈 거예요. 꼭.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 자신이 놀랐어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고 터키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늘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독일인들은 저를 터키인이라 했고 터키인들은 저를 독일인이라 했죠. 그런 제가 지금 한국의 한 시골 마을 온돌방을 떠올리며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제 계획은 단순해요. 한국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바닥을 깔고 어떻게 어르신들을 맞이하고 어떤 말을 건네는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돌아와 이곳 독일 땅에 조금 더 많은 집 같다는 말을 심어놓는 것.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한 요양원의 간호사로 남지 않겠다고. 온돌 요양원에서의 경험을 정리해 독일어와 터키어 두 언어로 작은 책을 만들 거예요. 전문가들이 읽을 수도 있고 그냥 부모를 위해 요양원을 찾는 자녀들이 읽을 수도 있는 그런 책. 그 안에 이렇게 쓸 겁니다. 우리가 바꾼 것은 건물이 아니라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체온이었다. 그리고 그 체온을 다시 올려준 것은 한국에서 건너온 따뜻한 바닥 한 장이었다. 오늘도 저는 온돌방을 돌며 어르신들의 발을 살펴봅니다. 차갑던 발이 조금씩 데워져 가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해요. 당신들이 느끼는 이 온기를 저는 제 평생의 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의 어느 작은 집에서 저를 키워준 부모님 세대와 닮은 노인들을 바라보며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지켜낸 이 따뜻한 바닥이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의 노인들까지 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독일 간호사로서 제가 한국에게 보내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걸어 지키고 싶은 한 줄의 결심입니다. 어젯밤 저는 오랜만에 제 발을 들여다봤어요. 15년 동안 차가운 복도만 걸었던 제 발. 언제부턴가 굳어버린 제 발가락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온돌방을 걸을 때마다 제 발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발끝에서 시작해 다리를 타고 가슴까지 올라오는 걸 느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찾던 건 단순히 새로운 직장이 아니었어요. 제 안의 차가움을 녹일 수 있는 곳, 제가 다시 사람다워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저는 마침내 찾았어요. 따뜻한 바닥 위에서.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